7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확 늙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리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꾸준히 관리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에도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인 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면 늙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건강 지키기.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은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노화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 감소 예방하기.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르코페니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지죠. 팔굽혀펴기, 스쿼트, 가벼운 아령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가벼운 움직임으로 활력 더하기.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짧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려보세요. 2. 균형 잡힌 식단. 노화를 늦추는 영양 관리. 노년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섭취하기. 70대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같은 필수 영양소가 더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해주며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콩, 생선, 우유, 녹색 채소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올바른 영양 섭취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금, 당분 줄이기와 항산화 음식 챙기기. 짠 음식과 단 음식은 몸에 부담을 주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금씩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의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 섭취는 체내 순환을 도와주고 피부와 관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화를 늦추는데 큰 힘이 됩니다. 3. 마음의 건강. 긍정적인 태도가 노화를 늦춘다. 스트레스 관리로 젊은 마음 유지하기.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산책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소한 행복 찾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맛있는 한 끼를 즐기는 것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감사와 행복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커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 찾기.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서적 안정과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에너지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4. 생활 습관 개선 하루하루가 젊어지는 비결.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으로 에너지 회복. 70대 이후에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휴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여보세요.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몸과 마음이 더 빨리 회복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 과음 등 나쁜 습관을 멀리하기. 흡연과 과음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담배는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음주도 적정선을 지키며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 쌓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하루 한 권의 책 읽기 등 간단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과 활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 더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지속적인 배움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취미로 삶에 활력 더하기. 새로운 취미는 삶에 활력을 더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등 좋아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일상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즐거움을 느끼며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독서와 학습으로 지적 자극 유지. 독서는 노년기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한 인터넷 강의나 지역 강좌를 통해 학습 기회를 활용하면 삶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태도가 삶의 열정을 되살린다. 도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더 흥미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평소 두려워했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삶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대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노화도 천천히 찾아옵니다. 70대에 한 번에 늙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 작은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세요. 운동, 식단, 마음의 태도,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노화를 늦추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노화를 늦추는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나눠보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제 예순이 아니라 70을 넘어섰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70 전과 70 중반 이후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숨이 조금 더 차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더 귀찮아집니다.
예전엔 넘기던 가벼운 통증이 이제는 오래가고요. 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쉬운 이 시점. 하지만 70대 중반 이후는 건강과 생활 전반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확실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걸 놓치면 이후 10년이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5세 전후부터 꼭 체크해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병원 가기 전, 약을 먹기 전. 일상 속에서 내가 나를 더 잘 돌보는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 생활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걸 지금부터는 꼭 챙겨야겠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기억났던 이름이 이제는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잘 떠오르지 않죠. 약속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어요. 특히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운동인데 말이 줄면 뇌의 활동도 점점 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쯤이면 본인은 이미 변화가 익숙해져 있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나이 들어도 기억력은 완전히 잃는 게 아니라 사용을 덜하면 줄어드는 겁니다. 뇌도 근육처럼 자주 써야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신문 기사 한 줄이라도 소리 내어 읽고 하루 일과를 누구에게라도 말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기억력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경도인지장애는 말 그대로 가벼운 인지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주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했던 이야기를 잊고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잦아졌다면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시간이나 장소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치매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중반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기억력 검진을 권장합니다. 또한 낯선 행동이나 감정 변화가 생기면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늦게 발견할수록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관리. 그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뇌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점점 게을러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매일 간단한 자극이라도 꾸준히 주는 게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거나 짧은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계산입니다. 슈퍼에서 잔돈을 계산하거나 머릿속으로 숫자를 더해보는 습관도 좋아요. 퍼즐 맞추기나 간단한 퀴즈 풀기, 십자 말풀이도 뇌를 자극하는데 효과적입니다. TV만 보는 생활보다 손과 머리를 같이 쓰는 활동이 훨씬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기, 노래 가사 따라 불러보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식사 시간에 가족과 오늘의 뉴스를 한 줄씩 말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뇌는 작은 자극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도 일부러 새로운 걸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뇌에게도 하루 한 번씩 운동을 시켜주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걷던 길도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리를 끌듯이 걷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이 약해졌거나 허리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일상 속에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더 힘이 들어간다 느껴지면 근육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체중을 지탱하는 힘도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낙상 사고는 보통 처음 느꼈던 불편함을 그냥 넘기면서 시작됩니다.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집 안에서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걸음 속도와 자세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예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낙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의외로 많은 낙상 사고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집 안은 익숙하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발에 걸리는 문턱, 미끄러운 바닥, 정리가 안 된 전선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두운 조명, 급한 움직임, 졸린 상태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또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경우 뒤축이 없는 신발은 더 위험합니다. 주방에서도 물이 튀어 바닥이 미끄러워지는 경우가 많고 작은 의자에 올라가 물건을 꺼내려다 넘어지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집은 안전한 공간이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야 더 안전해집니다. 매트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고 손잡이 하나만 설치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일수록 더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집안이 안전해야 몸도 마음도 편해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한 번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외로움도 커지면서 건강이 전반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낙상을 미리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스트레칭과 다리 힘을 기르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는 무조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 조명은 항상 밝게 유지하고 특히 밤엔 센서 등을 설치하면 좋아요. 화장실 바닥은 늘 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손잡이를 설치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내에서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 좋고 가능하면 침대보다는 앉았다 일어서기 쉬운 높이의 의자에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낙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바로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가족도 함께 낙상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해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낙상을 막고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은 나이가 들수록 펌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액을 온몸에 고르게 보내지 못하면 피로감도 심해집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거나 가슴에 압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뛴다면 심방세동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증상은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면 병원에서 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초기의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은 한번 크게 무너지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소한 증상일수록 더 빨리 대처해야 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숨이 찬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혈압이 높아져도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혈압은 심장, 뇌, 신장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심방세동과 함께 나타나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중반 이후에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심전도 검사가 꼭 필요해요. 특히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피곤함이 잦아졌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평소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있더라도 혈압이 계속 오르내린다면 복용 방법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고혈압은 조기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운동, 식단, 스트레스 조절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보다 미리 점검하자는 마음이 훨씬 안전합니다. 심장 질환은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가슴 통증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무 증상 없이 심장 이상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이나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늦게 발견하면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주는 수치만 보지 말고 실제 내 몸의 반응에도 귀 기울이세요.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숨이 찬다면 반드시 심장과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심장이 100세 건강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지금 검사하는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입맛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단순히 입맛이 없네 하고 넘기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식욕이 줄면 음식 섭취량이 줄고 결국 영양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같은 주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도 빠르게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고 걷는 기본적인 힘조차 약해지게 됩니다. 또 체력이 떨어지면 외출도 귀찮아지고 활동이 줄면서 더 무기력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체중도 빠지고 기운도 사라집니다. 밥맛이 없다는 건 우리 몸이 뭔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입안의 상태가 나쁘거나 위장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 문제나 잇몸 질환도 식욕 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산이 부족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식욕이 떨어졌다면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을 알면 대처도 쉬워지고 식사를 도와줄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식사를 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식은 괜찮지만 안 먹는 것은 절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엔 체중보다 근육이 더 중요합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근육이 줄고 지방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 기초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하루 한 끼는 반드시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단백질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 에너지가 훨씬 달라져요. 고기는 꼭 많이 먹지 않아도 되며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보충해줘야 해요. 물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씹기 힘든 분들을 위해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도 충분히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어요. 기력이 없다면 미음이나 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회복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맛이 없더라도 몸을 위해 먹는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꾸준한 식사는 약보다 더 좋은 건강지킴이입니다. 예전에는 과식하지 마라, 기름기 피하라는 말이 많았지만 70대 중반 이후엔 오히려 잘 먹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너무 깔끔하게, 너무 소식만 하다 보면 오히려 힘이 없어져요. 노화가 진행되면 장기들도 영양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축성 위염, 변비, 빈혈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해요. 이럴 땐 음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화 잘 되는 고기나 생선, 달걀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끼라도 거르면 하루의 에너지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죽이나 스프라도 챙겨서 먹는 습관이 중요해요. 반찬은 짜지 않게, 조미료는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아요. 색깔이 다양한 음식일수록 영양도 풍부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비타민 D와 칼슘은 따로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는 습관이 가장 오래가는 건강 비결이에요. 이 시기엔 적게 먹자보다 잘 먹자가 더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친구는 줄고 가족은 바쁘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죠. 처음엔 괜찮다고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말없이 보내는 하루가 늘어나면 몸도 점점 무기력해져요. 특히 식사, 운동,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깊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많아지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과 마음의 활력이 같이 떨어져요.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마음은 나누지 않으면 다칩니다. 고립은 천천히,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하루가 일주일, 한 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식적으로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립은 피할 수 없을 수 있어도 외로움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말벗 하나만 있어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져요. 친구와 전화 한 통, 이웃과 짧은 인사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취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림, 글쓰기, 바둑, 음악,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활동이 되어야 해요. 소속감은 스스로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역 모임, 노인복지관, 마을 카페 같은 곳에서
가벼운 활동 하나라도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웃을 일도 생기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 삶의 의미도 더 깊어집니다. 말벗, 취미, 소속감은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정신적 영양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채워지면 몸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의욕이 사라지고 기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길에서 이웃과 마주쳐 인사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시장을 다녀오거나 단골 가게에 들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그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주기적인 약속을 만들면 외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걷기 모임이나 동네 산책 동행을 만드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아도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감정이 정돈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몸도 약해져요. 그래서 말은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혼자 보내는 하루에 단 한 번, 누군가와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70대 이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엔 재미있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지고 누가 뭘 해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고 하루가 길기만 한 날이 생기죠. 이런 감정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감, 짜증, 무기력함은 마음이 아프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정신적인 변화가 더 예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주 짜증을 내거나 감정이 급격히 달라지는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만큼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면 몸이 조금 아파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자주 흔들린다 싶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말고 마음의 상태도 꼭 점검해 주세요.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말은 감정을 정리해주는 최고의 도구예요. 아무리 소소한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먹은 음식, 뉴스 이야기, 추억 이야기 다 좋습니다.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기분도 정리됩니다. 특히 마음이 답답할수록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대화를 나누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 이웃, 친구, 복지관 직원과의 짧은 인사도 괜찮아요.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곧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속에 담아두기보다 꺼내놓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은 억누르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분이라도 누군가와의 대화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말하는 그 시간이 나를 지키는 마음의 운동이 됩니다. 감정도 몸처럼 풀어줘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매일 말하는 습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 병원도 필요하지만 더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자주 보는 이웃, 전화 한 통 해주는 친구. 이들이 해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시죠? 라는 짧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섬세한 관심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마음은 스스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작은 관심이 가장 빠른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산책을 하자고 말하거나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제안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수 줄어든 가족에게 자꾸 말을 걸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병원은 도움의 도구일 뿐 진짜 회복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함께 있어야 치유되고 함께 할수록 단단해집니다. 주변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정신 건강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배려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70대 중반 이후 신경 써야 할 6가지. 하나하나 다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력, 근육, 심장, 식사, 관계, 마음. 이 6가지는 모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지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매일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 뉴스에서도 자주 들리죠. 그런데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내 두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밥 먹고 내 정신으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장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나는 오래 못 살겠어. 100세까지 살아서 뭐해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장수는 운이 아니라 습관의 차이에서 옵니다. 실제로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을 보면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어요. 특별한 약이나 좋은 병원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습관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노인들이 지켜온 습관과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100세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무리하거나 어렵지 않고 누구나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습관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내 몸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00세 노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식사 시간이 아주 규칙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3끼를 꼭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몸의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받아야 소화와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시간마다 배가 고파지는 것도 이 리듬 덕분이죠. 반대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100세 노인들은 보통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일정한 패턴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준비가 돼 있고 불필요한 간식도 줄어듭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죠. 식사 시간을 정해두면 하루의 흐름도 안정돼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의 리듬이 일정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식단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세 끼 시간만 일정하게 지켜보세요. 몸이 더 가벼워지고 속도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부터 배는 여덟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100세를 사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배불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조금 찼다 싶을 때 멈추는 게 소식의 기본이에요. 과식을 반복하면 위장이 늘어나고 소화에도 부담이 갑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당뇨나 심장 질환 위험도 높아지죠. 반면 소식은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꼽습니다. 적게 먹는다는 건 절약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칼로리는 줄이고 영양소는 더 신경 써야 해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들은 꼭꼭 씹고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탁에서 배부르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 그게 바로 장수로 가는 식사의 기본입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의 시작입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둘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이 장내 유익균을 도와줍니다. 셋째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장을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 대부분은 신선하고 간단한 음식 위주로 식사합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나물처럼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죠.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다는 말, 요즘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장이 깨끗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도 편안해집니다. 장 건강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건강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하루 한 끼라도 장을 생각하며 식사해 보세요. 그것이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실천입니다. 운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장소 제한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에요. 팔, 다리, 허리, 심장, 폐까지 온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더라도 천천히 걷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걷는 분들은 허리 통증, 무릎 통증도 줄어드는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걷는 건 뇌에 활력을 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어요. 걷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만 걷다가 점차 늘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걷기를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한 달을 넘기면 기분도 좋아지고 얼굴에 생기도 돌아와요.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걷는 습관이 장수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화 신고 가까운 공원 한 바퀴 걸어보세요. 같은 나이라도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걷는 분들은 피부 탄력도 더 좋고 혈관 나이도 젊습니다. 걸음걸이가 곧 건강의 지표라는 말도 있어요. 꾸준히 걷는 분들은 자세도 바르고 근육량도 더 많습니다. 반면 걷지 않는 분들은 쉽게 지치고 숨이 차며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특히 근육이 빠지면서 몸의 균형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차이는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수명과 직결됩니다. 걷지 않는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 커지고 골절 사고도 많아져요.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 회복도 느려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걷는 습관 하나가 이런 악순환을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노화 예방에 가장 좋은 습관으로 걷기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관절, 혈관, 뇌 건강까지 모두 도움이 되니까요. 매일 걷는 사람은 몸의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도 더 젊어집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 꾸준히 걷는 분들이에요. 걷는 습관이 100세까지 늙지 않는 비결이라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걷느냐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조용히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는 시간은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걷는 경우 우울감이 적고 건강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자녀나 친구와 함께 걷는 건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함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고 속마음도 나누게 되거든요. 외로움은 장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걷기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면 외로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또한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면서 걷는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걷기 모임이나 마을 걷기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만나 걸으면 생활에 리듬도 생기고 규칙성도 유지됩니다. 걷는 사람들끼리 서로 건강 정보도 나누며 더 좋은 습관이 생기죠. 혼자만의 건강이 아닌 함께 나누는 건강이 오래가는 건강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같이 걸을래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이 100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더 중요해요. 얕은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 깊은 잠은 짧아도 몸과 뇌가 제대로 회복돼요.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얕은 잠이 반복되면 감기나 염증 같은 문제가 자주 생기기도 해요.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뇌 속 노폐물도 깊은 잠일 때 제거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100세 노인들 중에는 밤잠을 짧게 자더라도 낮에 컨디션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은 수면의 질, 즉 깊고 안정된 잠이에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줄이는 게 좋아요. 또 과식이나 카페인도 잠을 방해하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면 뇌가 더 쉽게 휴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보다 질 좋은 잠이 건강한 100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 낮의 생활 리듬도 함께 조절해줘야 합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죠. 이른 기상은 햇빛을 더 빨리 받게 하고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낮 운동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 자기 전 운동은 피해주세요. 침실은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야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낮잠은 피하고 대신 낮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밝은 조명 대신 은은한 조명을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이 생기면 뇌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게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좋아집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기억력도 더 좋아요. 밤에 자주 깨거나 뒤척인다면 생활 습관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잠을 관리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낮잠을 적당히 자는 건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해요.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점심 먹고 1시간 이내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이 정도만 자도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00세 노인들 중에는 점심 후 가벼운 낮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짧은 휴식이 오후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려 줍니다. 반대로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도 방해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른 취침이에요.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취침은 면역력 회복과 뇌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에요. 규칙적인 이른 취침은 심장과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패턴이 안정되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건 하루를 잘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낮잠은 짧게, 밤잠은 일찍. 이 습관이 100세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뇌를 위축시키고 몸의 활력을 떨어뜨려요. 실제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면역력도 더 낮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라는 생각은 뇌 활동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실제로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깊어져요. 반대로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같은 말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단어 하나, 생각 하나가 내 몸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은 곧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웃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죠. 아플 때도 이 정도면 감사하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병이 있어도 더 빨리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말투만 바꿔도 뇌와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웃음은 가장 쉬운 운동이자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 중에는 날마다 웃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 웃기다, 좋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심장, 뇌, 장기 모두가 더 건강하게 유지돼요.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억지로 웃더라도 뇌는 그걸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까지 이어져요. 주변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머 있는 방송을 보거나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고마운 일 한 가지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웃음과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장수로 가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 하나, 웃을 일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훨씬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건 매일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목표라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 오전에 걷겠다 같은 간단한 계획도 충분해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책 읽기처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특히 100세 노인들은 할 일이 있어서 살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길고 지루하고 그만큼 기운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되고 꼭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한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목표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젊게 만듭니다. 할 일이 있으면 늙을 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100세까지 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가꾸는 화분,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 내 건강 챙기기 같은 작고 단순한 목표. 그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갑니다. 특히 노년기에 외로움은 우울증과 치매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은 식욕이 줄고 수면도 불규칙해집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몸 전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해요. 사람과 연결된 노인은 낙상 사고가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있게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나누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화 한 통, 문 앞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심지어 단골 가게 주인과의 인사도 관계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뇌 기능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외로움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의 문제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약이 됩니다.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는 곧 두뇌 운동이에요. 실제로 말수가 많은 분들이 기억력도 더 좋고 치매 위험도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도 더 안정적이에요. 하루에 5분이라도 누군가와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보다 전화보다 직접 만남이 훨씬 뇌를 자극합니다. 영상통화도 좋고 손주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화는 듣고 말하는 걸 반복함으로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말이 없어지면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지게 돼요. 그래서 100세 노인들은 누구보다 말이 많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만큼 뇌가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을 자주 하면 감정도 나눌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웃으며 나누는 대화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습관이 100세까지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죠.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몸도 활기찹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 연결이 아니라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벗이 있어야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외출할 이유도 생깁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걸으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웃과의 정기적인 인사, 마을 모임, 동호회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있으면 하루에 웃는 횟수도 많아지고 기분도 더 좋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사소한 연결도 삶의 의욕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면 삶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건강 습관입니다. 매일 한 명이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결국 함께 웃고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100세 노인들의 건강 비결은 바로 정기검진에 있어요. 아프지 않을 때 병원을 가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꼼꼼히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도 많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반면 예방은 간단한 검사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치매, 암, 뇌졸중 같은 질병도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정기검진은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마다 정해둔 시기에 꼭 검진 일정을 만들어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100세 건강의 기본을 다지는 셈입니다. 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없이는 놓치기 쉬운 병들이죠. 100세를 사신 분들 중에도 초기에 발견해서 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아요. 심장질환도 평소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쉬운데 검사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조기 발견 시 약물 치료만으로도 후유증을 막을 수 있어요. 병이 깊어진 뒤 치료하면 약도 세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약이나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은 살아남는 확률이 아닌 건강하게 사는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내가 느끼기 전에 병원 검사가 먼저 알아주는 겁니다. 100세를 사는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세요. 건강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지켜주는 게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내 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자주 아픈지,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스스로 느끼는 감각이 중요해요. 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병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가쁘다, 피곤함이 오래간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이어리나 노트에 하루 컨디션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은 의사와의 상담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소화가 좀 불편하다,
왼쪽 무릎이 자주 시리다 이런 표현들이 조기 진단에 큰 실마리를 주기도 합니다. 병원과의 소통은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매년 체중, 혈압, 수면 패턴 같은 기본 건강 정보를 기록해 두면 더 좋아요. 내 몸에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건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장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몸을 돌보고 알아가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삽니다. 100세 건강의 시작은 나를 이해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6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약도 대단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수면, 걷기, 생각, 관계, 병원 가는 습관. 하나하나 다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건강한 100세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내일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공감되었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길.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